자, 급수는 뭐야? 얘를 뭐라고, 우리가 어떤 걸 급수라고 해? 무한대까지의 합이 급수예요. 어떤 수열의 n번째 항까지의 합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기존에는 시그마로 표현을 했었지. n을 이제 1부터 k라고 합시다. k는 1부터 n까지 ak라고 놓으면 우리는 얘네들 가지고 뭐라고 부른다? 부분합이라고 부른다. n번째 항까지의 합을 부분합이라고 하고요. 얘와 정확히 동의어가 뭐였어? sn이라는 게 있었지. 그러면서 수열의 기본적인 성질들이 섞여 들어갈 텐데 수열은 우리가 곧 조만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죠. 그래서 부족한 사람들은 조금 복습하시면서 푸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SN까지의 합이 부분합이다 라고 하면 급수는 부분합의 극한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무한번째 항까지의 합이야 라고 보셔도 되거든. 자, 얘를 급수를 표현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sn 이라고 놓으면은 얘가 이제 급수 표현이거든. sn이 부분합이니까 부분합을 n번째 항까지의 합까지를 구한 다음에 n을 무한대로 늘려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무한대 항까지의 합을 구하겠다라고 표시를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리미트 n을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라고 놔도 얘랑 어차피 같은 뜻이니까 마찬가지로 급수 표현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라고 하면 시그마 n을 1부터 무한대까지 다 더할 거야 라고 해서 이렇게 한 방에 표현을 하는 방법도 있었어요. 뭐가 주어져 있던 간에 우리가 급수라는 거 캐치를 할 수 있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은 급수도 역시 극한이다 보니까 얘가 이제 어떨 수도 있냐면 수렴을 할 수도 있고요, 발산을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상식적으로 발산을 하는 경우는 훨씬 많을 거야, 수렴하는 경우에 비해. 그럼 수렴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수렴을 하냐라고 하면, 자, 이 AN이라는 수열이 일단 기본적으로는 어디로 가야 하냐면 0으로 가셔야 해요. 더하는 대상이 되는 요 수열 AN이 극한이 0으로 가면, 그러면 이 급수는 수렴한다. OX 0으로 가. 0으로 가는 애를 한없이 계속 더해. 그럼 얘는 수렴해. 수렴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수렴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리미트 n이 0이 아니잖아요. 내가 무한대까지 계속 더할 텐데 이 수열이 무한대까지 갔을 때 계속 어떤 값으로 수렴을 하거나 발산하면 당연히 발산이겠고, 그러니까 점점 커지는 애를 계속 더하면 점점 커지겠지. 이건 뭐 얘기를 할 가치가 없고, 얘가 0이 아닌 그 외의 경우에는 무조건 발산할 거야. 만약에 내가 1로 수렴한다라고 쳐봐. 1을 계속 더해. 그럼 계속 커질 거 아니야. 그치? 그럼 0으로 간다고 해서 항상 수렴하냐? 그거는 아니라고. 수렴을 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뭐 대표적인 예로는 이런 게 있겠죠. 1, 2분의 1, 2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뭐 이렇게 반복이 된다라고 쳐봐. 그럼 얘는 8분의 1이 또 8개 나올 거고 16분의 1이 16개 나온다라고 치면, 이런 수열을 내가 계속 더한다고 쳤을 때 얘 더하면 1이고요, 얘 더하면 1이고요, 쟤 더하면 1이겠지. 1씩 계속 더해질 거다 보니까 얘가 극한 자체는 0으로 수렴하지만 급수를 계산했을 때는 발산을 할 수도 있더라가 돼요. 자, 그래서 얘가 0이면 수렴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야 하냐면 요걸 만족한다? 그럼 얘가 실제로 수렴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 급수를 계산을 해 보셔야 해요. 그럼 급수 계산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면은 첫 번째는 뭐 부분합을 구하는 거야. 부분합 SN을 구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극한을 구하는 거지. 부분합의 극한을 구해서 이 계산의 결과가 실제로 수렴을 하는지 아닌지 체크를 하시면, 그러면 급수가 수렴인지 아닌지 판단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그 외에 얘가 0이면은 수렴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며. 그럼 이제 역으로 어떤 급수가 수렴을 해.
알파라는 값에 수렴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요 조건을 가지고 알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게 뭐다? 아니, 얘면 수렴할 수도 있어. 그치? 수렴을 하는 애들이 있고 수렴을 안 하는 애들이 있을 거라고. 그러면 얘가 만약에 수렴을 한다면 그렇다면 리미트 AN의 무한대로에 갔을 때의 극한은 항상 뭘 거야? 0일 거야 라는 걸 가지고 급수에 대한 조건이 나와 있을 때 이 수열의 극한은 0으로 수렴하겠네 라는 걸 찾아내고 문제를 푸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이 정도는 기본적인 상황들이니까 잘 기억을 해놓고 계시면 되고 발산하는 걸 뭔가 주제로 문제가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교대급수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조금 추세에서 멀어. 그냥 우리 책이 없는데 집에 책 있잖아, 개념서. 이렇게 교대급수 한번 쓱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교대급수는 어떤 상황인 거냐면 뭐 이것도 범위를 넓히자면은 넓어지기는 하겠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여기다 할까? A1 빼기 A2, A3 빼기 A4, A5 더하기 A6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부호가 바뀌면서 나타나는 수열을 교대급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얘는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게 일단 기본 맥락이냐면 S의 2n번째 항까지를 구해. 그 다음에 그 다음 번째 항 2n 플러스 1번째 항까지를 구해. 그리고 나서 얘를 급수 계산을 해보고 얘도 급수 계산을 해봐. 그래서 짝수 번째까지를 무한대만큼 더했을 때의 결과와 홀수 번째를 무한대만큼 더했을 때의 결과가 같다면 그렇다면 얘는 수렴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발산한다가 될 거야. 그래서 이제 요 정도만 체크하실 수 있으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나오는 계산 중에는 어떤 걸 쓸 수도 있냐면 우리 부분분수는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부분분수의 형태가 나타나는 경우는 언제냐면은 분모가 곱골의 형태일 때 또는 인수분해가 가능한 형태일 때 그때 부분분수를 이용해서 처리를 해주실 수 있으시면 되고 자 이게 그럼 왜 여기에 굳이 껴있냐라고 하면은 이런 얘기거든. 우리가 A 이렇게 합시다. n 플러스 2분의 2에다가 그 다음 시그마 K는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얘는 부분분수를 이용해서 쪼갤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지. 왜? 분모가 곱골이니까.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해주시면은 우리는 공식을 어떻게 기억하자?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빼. 그러게 위에 있어. 그러면 뭘로 바꿔?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1로 바꿔서 계산할 수 있으면 되지. 자, 공식 혹시 모르니까 한번 써놓을게. a분의 b, ab분의 b-a의 형태면 a분의 1 빼기 b분의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얘를 앞이라고 부를 거고요. 얘를 뒤라고 부를 텐데 뒤에 거 빼기 앞에 거가 분자에 있다면 무조건 여기는 1로 맞춰서 쪼개주시면 되더라야. 그래서 1로 맞춰서 쪼갠 거지.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체크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얘를 이제 실제로 계산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2분의 1로 일단 부분합 계산을 먼저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N을 무한대로 보낼 거니까 요거 계산을 해보면 우리 이것도 바로 암산 가능하니? 몇 칸 차이야? 한 칸이야? 잘 봐봐. 두 칸인 거 보여? K랑 K 플러스 2니까 요거 조심해야 돼. 두 칸 차이야, 한 칸 차이야 판단은 어떻게 하냐면 얘들아 지금 얘는 사실 조금 잘 보면은 괜찮을 건데 이제 헷갈리게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야. 예를 들어서 2K-1분의 1 그리고 2K 플러스 1분의 1 자 얘는 몇 칸이냐 하고 봤을 때 두 칸이라고 대답하는 애들이 꽤 있어요. 이건 한 칸이에요. 왜? 자 이렇게 생겨먹은 수열 얘만 단독으로 한번 보면 얘는 등차 수열이지. 공차가 얼마인? 공차가 2인 수열이야. 그럼 그거에다가 한 칸 더해주면 2 한 번 더해주면은 2K 플러스 1 되는 거 맞지? 그래서 공차 체크하시고 그 공차가 한 번 더해졌다면 그렇다면 한 칸 차이고 두 번 더해졌다면 두 칸 차이인 거야. 얘는 공차가 1이니까 두 번 더해져서 K 플러스 2가 된 거죠. 자 그럼 두 칸 차이라고 하면 내가 얘를 시그마를 전부 다 집어넣고서는 계산을 했을 때 여기 앞에 하나 하고 쭉 써질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쭉 써진 다음에 뒤에 하나 밀려서 이렇게 써질 거거든. 그럼 여기서 중복되는 부분은 결국
뺐을 때 소거가 되면서 앞에 하나 뒤에 하나가 남을 거야. 또는 얘가 두 칸 차이라면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가 남겠죠. 그래서 얘는 결국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가 남는 상황이라는 게 보이면 1이랑 2를 한 번, 두 번 넣어주시면 돼요. 1분의 1 더하기 앞에 부호 그대로 따라가면 돼. 2분의 1 빼기 왜? 여기 앞에 부호 따라갈 거니까 n 집어넣으면 n 플러스 2분의 1 빼기 이번엔 뭘 넣어야 돼? n 빼기 1을 한 칸 전에 걸 넣어야겠지. 그래서 n 플러스 1분의 1이 되고요.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주시면 얘랑 얘랑은 0으로 갈 거거든. 그래서 최종적인 급수는 2분의 3이 계산의 결과가 될 거야 라고 계산할 수 있으시면 돼. 자, 부분분수도 되게 자주 나오는 상황이니까 요거는 우리 수열 가서도 또 나오겠죠. 잘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얘가 하나씩 계속 부호가 반복되면서 써지잖아. 그래서 얘도 이제 교대급수로 편입이 되어 있기는 해요. 이 정도 잘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급수의 성질. 자, 급수는 결국 부분합과 시그마죠. 그리고 극한을 같이 엮어 놓은 거잖아. 그러니까 급수의 성질은 결국 부분합, 즉 시그마의 성질과 극한의 성질을 둘 다 띌 수밖에 없거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요놈의 성질이라는 게 뭐였냐라고 하면 시그마의 성질은 시그마 AK 플러스 마이너스 BK의 실수배 N이라고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쳤을 때 얘네들을 이렇게 각각 분배할 수 있었다는데 조심해야 되는 건 합차 실수배에 한해서만이야. 곱이랑 몫은 안 돼요. 나누는 건 안 돼. 자, 그래서 얘를 각각 분배해서 시그마 AK 더하기 빼기 시그마 BK 이런 식으로 놔줄 수 있었거든. 그럼 극한이라는 거는 어떤 성질을 가졌다? 수렴하는 경우에 한해서 합차 목 곱에 대해서 자유롭게 분배가 가능하다였거든. 그러면은 두 가지 성질을 다 만족을 시켜줘야 되니까 얘와 얘의 우리가 교집합을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부분합의 성질 이미 알고 있을 거고 극한의 성질도 오늘 했으니까 알고 있을 거야. 그럼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는 건 내가 얘가 알파라는 값에 수렴하고 얘가 베타라는 값에 수렴한다면 그렇다면 1부터 무한대까지 KAN 더하기 빼기 BN에 대하여 분배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겠다. 언제? 수렴할 때. 언제만? 곱하기 나누기 빼고 더하기 빼기 실수배까지만 그게 가능하다고 이해됐어? 요놈과 요놈의 공통성질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실수하시면 안 돼요. 이상한 거 하면은 답이 안 나와.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거 등비급수죠. 등비급수도 기본적으로는 그래. 부분합 구하고 그 다음 시그마 리미트를 씌워서 계산을 하는 건데 등비수열에다가 부분합을 구하는 거니까 등비수열 공식을 생각을 해보시면 R-1분의 A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그 다음 여기다가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되거든. 그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밑이 얼마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역시 밑이 마이너스 1과 1의 바깥쪽일 때와 마이너스 1과 1의 사이 값일 때와 1일 때와 마이너스 1일 때를 나눠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자, 얘가 무한대로 발산을 한다고 쳐봐. 그러면은 요 놈은 어디로 갈까? 무한대로 가겠지.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등비급수가 무한대로 발산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항상 수렴할 때를 찾는 거니까. 그러면 얘가 그러면 수렴하기 위해서는 어때야 될까? 우리 등비수열 수렴 조건이 얘였거든. 그럼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때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얘 어디로 갈 거야? 0으로 갈 거야. 그치? 얘가 0으로 가면서 R-1분의 마이너스 A인데 이거 그냥 마이너스 위아래 남기면서 1-R분의 A로 바꿀 수 있겠지. 자, 그럼 R이 1일 때는 어떻게 되나 봤더니 R이 1이라면 얘 어디로 가? 얘가 지금 분모가 0돼서 이상한 상황 생기는 거 보여? 그치? 근데 이거는
이제 사실 여기에서 적용이 되려면 R이 1이 아닐 때라고 놓고 적용을 해서 공식을 이끌어내셔야 되고, R이 1일 때는 이 식에다 넣는 게 아니라 등비 수열이 만약에 공비가 1이야. 그럼 걔는 항상 같은 값을 가지면서 등차 수열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지? 그러니까 만약에 1에 n제곱이라고 치면 걔는 1, 1, 1, 1 갈 거니까 내가 얘를 더한 개수만큼의 합이 돼버려. 그치? 그럼 내가 얘는 어차피 계속 커지니까 무한대로 발산할 수밖에 없겠네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일 때는 제외가 되면서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이라는 게 뭐가 돼버리냐면 얘가 돼버리거든.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이 아니라 등비급수. 그래서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은 1의 등호가 빠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의 경우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경우에서는 우리가 요거를 가지고 열심히 계산을 하시면 되더라야. 그러니까 여기는 쉽죠. 등비급수가 뭔가 문제가 될 일은 없어요. 다만 등비수열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등비수열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은 알고 계셔야 하는데, 요 정도는 우리 알고 있지 않나? 등비수열이랑 등비수열을 더해, 빼, 곱해, 나눠, 그때 얘네들이 각각 어떤 수열이 되는지를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거든. 자, 일단 첫 번째, 등비랑 등비랑 곱했어. 그럼 이건 무슨 수열이게? 등비수열이에요. 얘가 만약에 AN이고 얘가 만약에 BN이야. 첫째 항이 A1이고 얘는 B1이고요. 공비가 R이고 S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등비와 등비를 곱한 새로운 등비 수열의 첫째 항은 A1, B1이 돼요. 공비는 뭐가 돼? RS가 되겠지. 이해됐지? 자, 나누기는 어떻게 될까? 마찬가지겠죠. 얘를 나눠준 거가 첫째 항, 얘를 나눠준 게 공비가 될 거야.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꿀 수 있잖아. 뭐 똑같이 보셔도 되지만 얘랑 얘랑을 역수를 취했다면 걔도 역시 얘네들이 각각 역수가 된. 자, 이렇게 볼까요? 얘를 다 1로 바꿔버리면 되기는 하는데, 그냥 내가 이 수열을 역수를 취했다라고 하면은 A 1분의 1이 첫째 항이 되고 R분의 1이 공비가 되는 상황인 건 다 알 테고. 자, 그래서 곱하기 나누기 역수에 대해서는 무조건 등비수열이 될 텐데, 얘가 만약에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 역수가 아니라 더하기 빼기라면 얘는 무슨 수열이 될까? 라고 했을 때 얘는 등비가 될 수도 있고요. 등비가 안 될 수도 있거든. 등비가 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AN과 BN의 공비가 동일할 때. 얘네들의 공비가 같을 때 그때는 더하거나 빼도 등비 수열이 돼요. 묶는다고 생각해보면 되죠. 공비씩 묶어주면 일정하게 갈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들이 되기는 하겠다만 포인트는 등비와 등비를 곱하거나 나누거나 역수를 취해도 등비 수열이 항상 된다라는 거고. 자, 그래서 요거를 잘 알고 계시는 상황에서 이제 도형 문제가 나올 거예요. 도형은 간단하게 정리만 한번 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여기는 어렵지는 않아. 뭐 요새 추세가 조금 까다로워지고 있기는 한데 나오는 문제들이 기본적으로 여기는 연습을 안 하면 문제를 못 풀어요. 이게 제발 구모 때 막 그 정신승리 하지 마시고 공부해놔. 다 도움이 되니까 제발. 자, 우리 등비급수 도형 문제는 뭐 프랙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결국 일정한 모습으로 일정한 비율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그려지는 도형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등비급수의 활용 문제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등비수열은 일정한 비율로 커지거나 작아지는 수열을 등비수열이라고 할 거다 보니까 등비급수도 결국은 일정한 비율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닮음인 도형이 초점에 맞춰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닮음인 도형들을 캐치를 하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얘들아, 보면 안단 말이야. 그냥 무조건 도형, 여기서 등비급수 도형 문제라고 하면은 그냥 무조건 닮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아니면 출제가 될 수가 없어.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는 일단 각, 길이, 관계, 표현을 전부 다 해 놓으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각이랑 길이야 뭐 맨날 얘기하던 얘기인 거고,
관계식을 세워주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만약에 삼각형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이렇게 있어. 얘가 A고 얘가 B야. 그럼 요 변의 길이는 뭐라고 쓸 수 있어? A 더하기 B인 건 개나 소나 다 알아. 근데 표시 좀 하라고. 제발. 그리고 내가 여기의 길이를 만약에 A 더하기 B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삼각비라든가 뭐 이런저런 방법을 이용을 해서 요 길이가 C라는 걸 알아내. 그러니까 하나의 조건을 두 가지 방법으로 표현을 했을 때 우리는 관계식을 세울 수가 있게 되거든. 이렇게 관계식을 세워서 뭔가 공비나 또는 뭔가 길이라든가 이런 애들을 찾으실 수 있으셔야 돼요. 세우다 보면은 항등식 나오는 경우가 있지만 항등식이 나오면 쫄지 마시고 당황하지 마시고 다른 관계식을 세워서 놓으려고 좀 노력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풀다 보면은 항등식 나오는 경우 무조건 생길 거야. 그때는 다른 관계식 세우자. 포인트는 뭐? 하나를 뭐 예를 들어 한 변의 길이라고 하면 그 변의 길이를 두 가지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만약에 얘가 직각삼각형이야. 여기 길이를 A랑 B라고 우리가 구했어. 좀 상황 이렇게 바꿀까? 얘의 길이가 3인 걸 알아.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 길이가 3이야. 그리고 여기를 내가 X라고 놓는 거야. 그럼 여기는 뭘로 표현할 수 있니? 3 빼기 X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그러면서 얘가 직각이라고 하면 여기를 H라고 했을 때 피타고라스 이용하면서 뭔가 맞물리면서 관계식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지. 지금은 내가 여러 개 놨지만. 자, 어찌됐건 이런 식으로 관계식을 찾아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주어진 도형이 되게 여러 개일 거야. 사각형 안에 원이 있을 수도 있고 삼각형이 반복이 될 수도 있고 삼각형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나올 수도 있고 그림이 이것저것 나올 텐데 주어진 그림에서 우리가 제일 구하기 쉬운 그림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좋아. 만약에 사각형이 이렇게 있어. 미쳐가지고 원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원이 또 있고 원이 또 있고 원이 또 있고 원이 또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거야. 그치?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뭐 당연히 상황이 뻔하니까 원에다가 초점을 맞출 수도 있기는 하겠다만 만약에 원을 구하는 게 쉽지 않다면 요 사각형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구해주실 수 있는 것도 좋아요. 만약에 얘가 이런 식으로 사각형, 그 다음 다시 원, 그리고 나서 다시 원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된다라고 하면 원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좋지만 뭐 사각형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구하는 것도, 그러니까 도형 하나에만 집착하지 말라고. 얘가 쉽지 않으면 다른 도형으로 바꿔서 제일 쉽게 구할 수 있는 도형이 누군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찌됐건 급수다 보니까 얘는 1-R분의 A에서 첫째 항과 공비만 찾고 대입하면 끝이야. 그래서 옛날에는 공비 찾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요새는 첫째 항 찾는 게 조금 어려워지는 추세거든요. 자, 그럼 세 번째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건 길이 비율을 찾으면 우리는 뭘 찾을 수 있어? 넓이의 비율을 찾을 수 있고, 그러면 뭘 찾을 수도 있냐면 공비를 찾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닮음인 도형이 있는데 길이비가 1:2예요 라고 하면 넓이비는 1:4가 되겠죠. 공비는 얼마가 될까? 4가 되는 거야. 말이 안 되죠. 공비가 4일 순 없어. 4분의 1로 가야겠지. 네, 세팅 잘못한 거야. 자, 예를 들어서 3:2야. 그럼 얘는 9:4겠네. 공비는 얼마야? 9분의 4. 9분의 4. 그지? 어떻게? 얘를 1로 만들어주고 싶어서 1:9분의 4로 바꿔버린 거야. 9씩 나눠서. 그럼 얘가 뭐 9분의 4씩 줄어드니까 공비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첫째 항 구하는 거야. 뭐 연습하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형이 두 가지가 있을 거야. 단순하게 하나의 도형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닮음인 도형이 개수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을 거거든. 자, 이 두 가지 상황은 잘 기억을 좀 해 놓으시고 봐봐. 자, 만약에 제일 쉽게 가자. 사각형이 있어요. 여기에 원이 이렇게 그려져. 또 사각형이 그려져. 여기에 원이 그려져. 또 사각형이 그려져.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문제에서 만약에 요 테두리의 넓이를 다 더하세요 라고 하면 요 한 개의 도형은 누군 거냐면 이 색칠된 첫 번째 도형이 한 개의 도형이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얘가 일정한 비율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지. 도형의 개수의 변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우리는 그냥 원에서 사각형 넓이 뺀 다음에 첫째 항 구하고, 그 다음 여기에서 이 사각형에서 이 사각형이 될 때 길이비를 찾던지, 아니면 요 원에서 요 원이 될 때 반지름의 비율을 찾던지, 그거는 이제 너네가 알아서들 구하신 다음에 계산하면 되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야. 그런데 얘가 이럴 수도 있어요. 원이 있고 지름이 있고 3등분을 한 다음에 원을 또 그리고 원을 또 그리고 원을 또 그려. 또 3등분을 한 다음에 원을 또 그리고 원을 또 그리고 원을 또 그려요. 그러면 호빵맨이 되겠죠. 웃어줘서 고마워. 비웃은 것 같긴 하지만, 자,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될 거야. 자, 그럼 이 원의 넓이를 이제 호빵맨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아, 이거 또 그리게 만드네. 또 이렇게 해가지고 웃음 이렇게 해서 눈. 토마스 아니죠. 이렇게 망토, 이렇게 벨트. 호빵맨.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지금. 자, 어찌됐건 그래서 자, 얘는 닮음에 대한 등비수열과 개수에 대한 등비수열이 같이 엮여 있다 보니까 우리가 닮음이라고 하지 말고 넓이라고 합시다. 넓이에 대한 첫째 항과 공비를 찾고요. 그 다음 개수에 대한 첫째 항과 공비를 찾은 다음에 얘네들을 각각 곱해주시면 최종적으로 이 문제에서 원하는 도형의 그 등비수열의 첫째 항과 공비를 구할 수가 있게 될 거야. 자, 만약에 내가 이거 반지름의 길이를 10이라고 할게요. 반지름의 길이가 10이면 첫 번째 이 원의 넓이는 10제곱 파이겠지? 그지? 근데 얘가 지금 3분의 1로 등분이 됐단 말이야. 그럼 두 번째 원의 공비, 얘의 반지름은 3분의 10이 되겠지? 이해돼? 봐봐, 얘가 10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이야. 그럼 3등분한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는 3분의 10일 거 아니야. 얘들아, 이해되고 있는 거니? 내가 요 길이를 문제에서 10이라고 줬어. 그리고 어떤 도형이냐면 얘가 지름을 3등분한 다음에 안에서 내접하게 원이 계속해서 그려지는 거야. 그 다음 또 3등분해서 내접하게, 3등분해서 내접하게. 그럼 이렇게 그려지는 도형이야. 첫 번째 도형의 반지름이 10이야. 3등분이 됐으니까 두 번째 도형의 반지름은 얼마일까? 3분의 10일 거라고. 이거 이해되고 있는 거지? 그럼 공비가 얼마야? 3분의 1이네. 그치? 아니, 첫 번째 길이가 10이었어. 근데 두 번째 여기가 지금 몇이 됐다고? 3분의 10이 됐다니까? 너네 혹시 이것 때문에 그러니? 봐봐. 3등분 돼서 길이비가 몇 대 몇인 거야? 길이비가 몇 대 몇이야? 집에 가도 되냐? 아, 얘들아, 제발 승민아 도와줘. 승민아, 길이비가 몇 대 몇 됐어? 얼마로 줄었어? 3분의 1. 그럼 길이비가 몇 대 몇이야? 3대 1. 그지? 요 도형과 요 도형의 길이비 3대 1인 거 맞지? 그럼 넓이비는 얼마야? 9대 1. 공비는 얼마야? 9분의 1. 이렇게 가면 괜찮지? 그럼 얘가 이제 공비가 9분의 1이라고 놔. 자, 그럼 개수. 첫 번째 원 몇 개야? 1개. 두 번째 원 몇 개야? 3개. 세 번째 원 몇 개야? 3개씩 늘어나서 9개 되는 거 맞아? 첫 번째 원의 개수는 1개야. 근데 몇 개씩 늘어나? 3배씩 늘어나는 거 맞지? 그래서 얘랑 얘랑 곱하면은 100파이가 첫째 항이고 얘랑 얘랑 곱해서 공비가 3분의 1이 되면서 이거 가지고 1-r분의 a를 계산하시면 돼요. 이해됐어? 유형이 크게 두 가지라고. 원래 옛날에는 길이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는데 기출문제 풀다 보면은
길이 물어보는 문제가 몇 개 있긴 할 거야. 근데 대부분은 넓이를 물어볼 거고 그 넓이를 물어볼 때 그냥 요것만 구해서 계산하는 유형이 있고 개수가 늘어난다면 어떻게 해라? 넓이에 대한 첫째 한 공비와 개수에 대한 첫째 한 공비를 구한 다음에 각각을 곱해 주시면 내가 원하는 수열의 첫째 한과 공비를 얻을 수 있겠다. 나머지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 풉시다. 시간이 없다. 어우, 덥냐? 에어컨 온도를 높였나 우리? 자, 아까 그 뒷페이지에 급수가 있어요. 2번 한번 2번은 좀 이따가 보고 2번이 아니라 1번. 자, AN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 AN의 급수를 계산하시오. 뭐 이렇게 돼 있거든. 봐봐.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총 합이 이렇게 생겨 먹은 거야. 그럼 우리 급수 계산은 어떻게 하자? 부분합을 구하고 그 다음에 리미트를 씌워라. 그럼 얘가 지금 부분합인 거 알겠어? n번째 항까지 합이잖아, 얘가 지금. 여기다가 뭐 씌우면 돼, 그냥?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서 요거 계산하시면 급수가 나오겠지? 그래서 n을 무한대로 보내봤더니 자, 이거 지금 무슨 꼴인지 보여? 무슨 꼴이야? 리미트 보이면 n을 무한대로 대입해보라 그랬어? 대입해봤더니 무슨 꼴 나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나오는 거 맞아? 근데 조금 특이한 게 밑에도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고요. 위에도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야. 그럼 얘는 유리화를 몇 번 해야 돼? 2번 해야 돼. 각각. 그래서 얘를 유리화를 하시면 n제곱 마이너스 n제곱 마이너스 100에다가 요거 유리화한 거 루트 n제곱 마이너스 101 플러스 n이 붙어야 되고요. 그 다음 얘는 유리화해주면 n제곱 마이너스 101 마이너스 n제곱에다가 얘를 유리화한 n 플러스 루트 n제곱 마이너스 100이 붙으셔야 하죠. 그리고 나서 얘랑 n제곱 n제곱 날리시면 100분의 마이너스 101 곱하기 이거. 근데 얘는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 우리가 조금 편하게 계산을 하려면 여기다 n을 무한대로 보낼 거니까 얘랑은 무시하고 가면 될 것 같고 루트 n제곱이니까 n 더하기 n이라서 2n n 더하기 n이라서 2n 그러니까 얘는 100분의 마이너스 100이 되겠죠. 답은 그래서 1번.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도 한번 봅시다.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n 플러스 1분의 an 빼기 2. 자, 요 놈이 수렴한대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를 구하래. 미안해. 자, 그러면 이 급수가 수렴하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아낼 수 있는 추가적인 조건은 뭐야? 정신 좀 차려봐. 얘가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돼.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가 0이야. 그럼 이 마이너스 2 정도는 넘기는 것도 괜찮죠. 그리고 나서 아까처럼 얘 옆으로 넘겨서 계산하지 말라 그랬어. 야매 중에 야매예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겠나 봤더니 여기에 지금 내가 n 플러스 1을 갖다 놓고 싶고 그 다음에 원상복구를 시켜줘야 되니까 n 플러스 1 그러니까 이렇게 할까? 여기다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얘 n으로 묶어주면은 2n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곱해주시면
얘랑 얘랑 곱해주면 이거 날라가고 이거 붙으면서 얘 형태 나타나는 거 맞지?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 밑에다가 정리를 좀 해서 써줄게.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잠깐만, 미안해. 아까처럼 하면 안 돼. 얘를 구하는 거니까, 얘를 구하는 거니까 얘를 이렇게 바꿔야지. 그지? 순서를 좀 바꿔야지. 자, n 플러스 1 분의 an에다가 곱하기 뭐를 하시면 된다고? 아까랑 똑같이 이렇게 곱해주시고 이렇게 곱해주시면 돼요. 됐어? 얘가 어차피 어디로 갈 거야? 얘가 어차피 어디로 가? 2분의 1. 얘는 문제에서 2라는 거 줬어. 얘랑 얘랑 곱하고 해버리면 얘 나오는 거 맞지? 그래서 답은 얼마? 2분의 1 곱하기 2가 돼서요 1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8번.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 수열이 있는데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a의 2n 걔가 28이래요. 이때 첫째 항은 얼마니? 자, an이 무슨 수열? 등비 수열. 그럼 그 등비 수열을 얘는 두 칸씩 건너뛰는 거지. 짝수 번째 항만 갖다 놓는 거야. 그럼 얘도 역시 무슨 수열이어야 돼? 등비 수열이어야 되는 거 맞죠? 자, 그러면 얘 첫째 항은 A1, 공비는 R이네. R은 아까 2분의 1이라고 줬던 것 같아. 얘 첫째 항은 얼마야? A2. A2니까 2분의 1, A1이라고 놔도 되지. 두 칸씩 건너뛰는 거니까 공비 얼마야? 4분의 1. 그래서 얘랑 얘랑 곱한 것도 역시 등비 수열일 텐데 그럼 어떤 등비 수열이냐면 얘랑 얘랑 곱해서 2분의 1의 A1의 제곱을 첫째 항으로 하고 8분의 1을 공비로 하는 등비 수열이에요. 그리고 걔의 급수를 구하시오니까 1 공비 분의 첫째 항을 갖다 놔주시면 되고 얘가 28이다가 되는 거죠. 자, 그럼 계산하시면은 얘가 80 곱할게. 그럼 여기 7, 여기는 4. 그러면서 넘겨주시면은 A1의 제곱은 49. 따라서 A1은 양수라면 7이 되겠죠. 양수 조건이 있었으니까 답은 7이다.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문제가 적어서 내가 많이 풀지는 않을 거고 뒷페이지 넘어가면은 02번 보이죠? 02번 수열의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 요거 하나만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자, 이렇게 생겨먹은 어떤 함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래. 그러면 우리가 연속 불연속 판단은 어떻게 했었냐면은 항상 경계인 지점, 불연속으로 의심되는 지점을 찾자가 목적이었던 거고, 그럼 얘는 어디와 어디가 경계가 될까를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복잡하게 갈 건 없거든. 불연속으로 의심되는 지점 찾아보면은 어디랑 어디야? 밑이 1과 마이너스 1이 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되지. 맞지? 그럼 여기서 절대값 벗겨도 어차피 뿔마 1은 유지될 거니까 넘겨서 정리하면 x는 1 넘어가면은 2x는 2니까 1이거나 마이너스 1일 때는 넘어가면은 0 돼서 1과 0을 기준으로 갈릴 거야. 그럼 이 그래프는 자 굳이 쓸데없는 짓을 한번 해보자면 x가 0과 1 사이에 있다면 얘는 어디로 가? 0으로. 얘도 어디로 가? 0으로. 그럼 이 사이에 들어간 애는 누구야? ax 플러스 b가 돼. 0과 1의 바깥쪽에 있을 때는 발산할 거니까 얘 무시되고 얘 무시되는 거 맞지? 그러면 이 바깥쪽에는 2n 플러스 1이니까 요 1은 밖으로 빼라 그랬어. 밖으로 빼면은 절대값 2x 플러스 1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쪽에는 절대값 2x 플러스 1이 마이너스네.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오는 상황이겠네. 자, 그 다음 1일 때의 함수값 1을 집어넣으면 1 더하기 1은 2 분의 1 집어넣으면 1 더하기 A 더하기 B 이거네. 여기다가 마이너스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의 2n제곱이니까 1 더하기 1은 2 분의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의 홀수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0 집어넣으면 0 B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럼 이렇게 생겨먹은 그래프가 있을 거야. 어떻게 그리는지 모르겠고. 그럼 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도록 이 되려면 요 놈에다가 0 마이너스 여기다 0 플러스 여기 함수값 3개가 같아야 되는 거지. 그럼 여기다가 0 집어넣었을 때 얼마 나오니?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이니까 1이 되죠. 1과 함수값인 2분의 b 마이너스 1이 같으면 돼. 그럼 2 넘기고 b 마이너스 1. 그럼 b는 얼마냐면은 3이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아? 뭐 계산 잘못한 것 같아. 내 기억에 b가 3이 아니라 1이 나왔던 것 같은데. 뭘 잘못했지? 0 집어넣으시면은 2분의 0 집어넣어주면은 마이너스 1 더하기 b인데 1 더하기 b네. 미안해. 1 더하기 b. 그러면은 2 되고 넘어가니까 b는 1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에서도 우리가 1을 여기다 넣든 상관이 없겠지. 여기다 넣을까? 1 집어넣으면 얼마야? 1이죠. 그럼 2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1이 돼야 되는 거야. 맞지? 굳이 얘까지 안 따져도 답이 나오니까 두 개만 따지는 거야 그냥. 2 넘기고 정리하시는데 b가 1이거든요. 그럼 a 더하기 2는 2니까 a는 0이 되겠네요. 그럼 a랑 b를 빼라고 했으니 답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이해됐어? 자, 그래프를 굳이 뭐 그래프까지도 아니지만 식을 썼거든. 그럼 여기서 이제 사실 조금 빨리 풀고 싶으면 숙달이 되면 어떻게 푸시면 되냐면 얘의 경계값을 찾아. 그랬더니 마찬가지 방법으로 0과 1에서 경계가 될 거야. 그럼 내가 여기다가 1 플러스 넣어보고 그 다음 1 넣어보고 두 개 같다라고 놓고 비교. 그 다음 0 플러스랑 0 넣고 같다라고 하고 비교. 그러니까 이걸 쓰고 요걸 하는 과정 없이 바로 계산으로 가버릴 수도 있기는 하죠. 자, 숙달이 되면 그렇게도 풀 수는 있겠다고. 이렇게 나올 땐 밑이 1이 되고 마이너스 1이 되는 지점을 조심하자. 자, 방학 잘 보내시고요. 숙제는 요거 끝까지야. 못해도 되니까 최대한 열심히 풀고 고쳐오시고 답은 제가 빠른 정답 만들어서 보내드릴 거야.